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7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10분 전에 발표된 한국갤럽 주간 여론조사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명 내외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1%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는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평가 결과는 이렇습니다. 긍정 잘한다죠. 23%, 부정 못한다죠. 68%입니다. 23대 68입니다. 매우 낮습니다. 총선 이후 20% 정도까지 떨어져서 회복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긍정 23, 부정 68 이런 지지율이 내각제에서 나왔다고 그런다면은 아마 국회를 해산하고 선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이게 정권의 어떤 교체와는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여론의 뒷받침이 꼭 있어야 되는데 특히 개혁을 할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죠. 이 정도 지지율로는 국정 동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23대 68로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31, 더불어민주당은 32%, 조국혁신당 8%, 무당청 23%. 지난 2주 전에 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약간 올랐습니다. 그러나 이건 거의 무의미합니다. 오차범위 아니니까요.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25, 한동훈 15, 조국 4, 이준석 3, 홍준표, 김문수, 김동연 2, 오세훈, 원희룡 1%입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부정적 평가가 왜 이렇게 높으냐 하는 것을 분석하는 또 문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느냐 또는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인데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큰 것은 외교입니다. 외교를 잘한다는 겁니다. 그게 한 25%입니다. 특히 최근에 체코를 방문해 가지고 원전 관련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 게 여기에 아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제1 이유는 외교 25%, 두 번째는 의대 정원 확대를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7%입니다. 세 번째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게 6%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23%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한다라고 생각하는 68%의 생각은 어떠냐 하면은 첫째, 의대 정원 확대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6%로 1위입니다. 그런데 이 의대 정원 확대 이게 부정평가의 1위로 올라온 게 최근 한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이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부정적으로 보는 제1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총선을 약 2달 앞두고 지난 2월 6일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늘리기가 단기간에는 자신의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을 올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곧 이게 부담으로 돌아가지고 지금 국정평가 긍정률이 20%대밖에 안 나오는 것은 바로 제1 원인이 의료 대란이라는 겁니다. 의료 대란이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업보입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놓고 아무런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지른 게 결국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참패하도록 만들고, 그런 뒤에도 수정을 거부하고 계속 역주행을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반감을 가질 정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의료 대란이 치명상을 입히고 있다는 게 바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 평가 이유는 소통 미흡 13%, 세 번째는 경제, 민생, 물가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 7%, 네 번째에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최근에 또 이렇게 부정평가 이후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게 약 6%입니다. 그러나 압도적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의 부작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지층이 어떻게 지금 분포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건데, 전 지역에서 윤석열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전 지역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경상도가 완전히 등을 돌렸다는 겁니다. 대구, 경북 하면은 윤석열이 아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윤석열 잘하고 있다가 31%밖에 안 됩니다. 못하고 있다가 60%입니다. 완전히 경상도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윤석열 잘하고 있다 27%, 못하고 있다가 64%입니다. 경상도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경상도가 완전히 돌았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윤석열 잘한다가 53, 잘못하고 있다가 33이고 나머지는 전부 윤석열 잘못하고 있답니다. 70대 이상을 빼고는 다 윤석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게 이 성향별, 이념적 성향별로 보면은 보수적 이념을 가진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왔어요. 그런데 완전히 등을 돌렸습니다. 보수층에서 윤석열 잘한다가 41%밖에 안 됩니다. 못한다가 51%입니다. 보수가 등을 돌리고 경상도가 등을 돌린 게 확인해집니다. 그 다음에 중도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 잘한다는 19%, 못한다는 73%밖에 안 됩니다. 뭐 진보는 윤석열 잘한다 8%, 못한다 89%로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3번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실을 무리하게 용산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의 부작용은 국가 지휘부를 그냥 난도질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그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허무맹랑한 근거로 무리하게 몰아내는 과정에서 생겼던 부작용은 20대, 30대의 이탈과 중도층의 이반으로 나타나서 지난 총선 참패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의료 대란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다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은 국민적 결단입니다. 선거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이 어떤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은 뭐냐? 의료 대란을 부른 의대 정원 2,000명 포기하라는 결단입니다. 이것은 국민적 결단이고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의 명령입니다. 이걸 정면으로 거부하고 계속 의료 파행을 악화시키다가 이제는 윤석열
부정평가의 제1 이유로 등장을 한 겁니다. 국민 생명을 걸고 장난치다가 결국 본인의 운명이 여기서 결판이 나게 생겼습니다. 세상은 의외로 공평하게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